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한국TV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은 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연방 제4항소법원이 또다시 공적 부조수의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마련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 폐지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다카 수혜자들에게 다카 신분을 서둘러 갱신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으로 가는 한국인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 인터뷰와 추가 검색 등의 불편이 줄어듭니다. LA 한인회관 관리단체인 한미동포재단이 새 이사회를 꾸려 정상화된 뒤 미해결 이슈의 하나였던 LA 한인회 렌트비 문제가 한인회관의 사실상 주체로서의 한인회 위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전망입니다. LA 경찰국이 창설 150주년을 맞아 지난 5일 LA 하일랜드파크 지역의 경찰 박물관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국이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우려하며 도발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은 협상에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대담한 결정을 할 것과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이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것과 관련해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마련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 폐지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서 다카 수혜자들에게 다카 신분을 서둘러 갱신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으로 70만 명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 이른바 드리머들의 운명을 가를 다카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교육과 법률 분야 등 LA 카운티 내 각계 전문가들은 지난 11일 LA 다운타운 케네스 한 홀에서 미팅을 갖고 다카 수혜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대비해 다카 수혜자들에게 서둘러 다카 신분을 갱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약 20만여 명, LA런에는 약 8만 2천여 명의 다카 수혜자들이 거주하는 등 LA 카운티 내에 압도적으로 많은 다카 수혜자들이 거주하며 이들 중 20%가 아시안인 것으로 나타나 다카가 폐지될 경우 한인 다카 수혜자들 또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다카를 폐지하는 방향의 최종 판결을 전망하는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다카 수혜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와 같은 모임이 마련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보도들의 불안감을 느껴 다카 신분을 갱신하지 않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다카가 폐지될 경우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카 신분의 유효기간을 늘려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혜자들이 다카의 폐지가 결정되는 최악의 경우를 맞닥뜨려도 이들 중 96%는 추방명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폐지 판결 이후 추방명령이 시행되기까지는 대체로 약 3년이 소요돼 권리를 보호받으며 추방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다카 신분 갱신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DACA recipients need to renew their DACA now before this fee increase takes effect and before the Supreme Court issues its final ruling on DACA's future. 또한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초 495달러에서 765달러로 다카 갱신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해 갱신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신속한 갱신 처리를 권고했습니다. So we stand with you to share that unequivocal and clear message that a public education should be afforded to all. 다카 수혜자들을 위한 정보와 지원 문의는 LA 카운티 이민사무소 웹사이트 oia.lacounty.gov를 통해 하면 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LA 경찰국이 창설 150주년을 맞아 지난 5일 LA 하일랜드파크 지역 경찰박물관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남궁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경찰국 설립 150주년을 맞아 지난 5일 LA 하일랜드파크 지역에 위치한 LA 경찰국 박물관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LA 경찰들이 150년 동안 이용했던 역사적인 교통수단들이 전시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위용당당한 LAPD의 헬리콥터와 순찰용 말이 인기를 모았습니다. LAPD의 헬리콥터 유닛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입니다. 행사에는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 에일린 덱터 LAPD 커미션 프레지던트, 론 갤퍼린 LA시 회계감사관 등이 LAPD 창설을 축하하는 축사 연설을 했습니다. Today is a culminating event of our 150th year commemorating our creation in 1869, a small department of 7 men who formed the first police department of LA City when there was 5,000 people here. 150 years later, a city of 4 million, a world-class city, a cosmopolitan city, a culturally diverse city, and a department that I think has grown with the city and is the best law enforcement agency in America. Today is an opportunity to kind of shine, bring some light to that, showcase our museum, which demonstrates those histories, those good times as well as those bad. 이날 행사에서 LA 경찰국은 관람객들과 함께 박물관 투어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LAPD 관련 상품들을 팔기도 했습니다. 차에 그림을 그리는 기발한 행사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경관이나 고속도로 순찰대 역할을 맡았던 남녀 배우들이 참석해 치안당국의 역할에 대한 패널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TV 남궁솔입니다. 연방 제4항소법원이 또다시 공적 부저 수의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5일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 제4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9일 공적 부저를 받는 저소득 이민자로 인한 연방정부의 재정부담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 공적 부저 수의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규제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나 공적 부저 수의 이민자 영주권 취득 제한 규정은 뉴욕 연방 남부지법에서 규정 효력에 대한 정지 예비 명령을 유지하고 있어 시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만약 뉴욕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도 하급법원 번복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해당 규정의 시행 여부는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LA 한인회관 관리단체인 한미동포재단이 새 이사회를 꾸려 정상화된 이후 미해결 이슈의 하나였던 LA 한인회 렌트비 문제가 한인회관의 사실상 주체로서의 한인회 위상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해결될 전망입니다. 한미동포재단은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LA 한인회와 관련해 선 렌트 납부 후 그랜트 지급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도 이 같은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라 새 이사회 출범 이후 두 단체 간 이견이 있었던 렌트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LA 한인회와 한미동포재단은 LA 한인회의 한인회 간 렌트비 의견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1일 현행 1.5에서 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이후 세 차례 연속 이뤄진 금리 인하 행진을 멈추고 동결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내년에도 동결 전망이 훨씬 우세해 당분간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내년 대선 전 깜짝 인하를 전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2번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은 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10일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 지침을 일선 이민심사에 전면 적용할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많은 이민자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내년 3월 3일 프라이머리를 치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대선주자 빅3가 박빙의 레이스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 예비선거 판세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21%의 지지율로 다소 앞서고 있으며 샌더스 의원과 워런이 바이든을 바짝 뒤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까지 약 800마일을 2시간 40분 만에 주파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주 고속철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버뱅크 공항을 통과하는 구간 신설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유엔 한국 대표부가 뉴욕시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 가운데 미납액 7,700달러를 무려 17년 넘게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2년 11월 1일 이전에 유엔 한국 대표부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부된 주정차 위반 티켓 중 70건에 대한 7,750달러의 범칙금은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한 부동산 회사가 송년 파티에서 직원들에게 총 1,000만 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나눠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인트존 부동산의 직원 200여 명은 이달 초 열린 송년 파티에서 평균 5만 달러의 깜짝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중고차를 사겠다는 매입자와 만난 남성이 순식간에 차량을 탈취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이달 초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중고차 매매 렛고를 통해 매입자를 만났다가 돈을 받기는커녕 눈앞에서 벤츠 차량을 탈취당하고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가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내홍과 마찰을 빚던 중 현 집행부가 일괄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호놀룰루 시의회가 2021년부터 오아우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아우 내 모든 식당에서는 오는 2021년 1월부터 플라스틱 포크와 스푼, 나이프, 빨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에 입국할 때 보안 인터뷰와 추가 검색 등의 불편이 줄어들게 됩니다. 항공사 등 업계에서도 연간 2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에서 6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제8차 한미 항공보안협력회의에서 미국 교통보안청과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 인정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미국 교통보안청이 다른 나라와 항공보안체계 상호 인정에 합의한 것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미 양국은 합의서에 따라 내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항공보안 규정 검토와 현장 방문 등 세부 협의와 준비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교통보안청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미국을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승객, 휴대 물품 등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345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미국행 승객이 보안 인터뷰와 탑승구 앞 전자제품, 분말, 액체류 등의 추가 검색을 받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또 연 14,100편의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검색 강화가 항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개선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교통보안청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9번의 평가 결과 인천 김해공항,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우리나라 공항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과 미국행 항공기 보안 규정을 충족하는 등 보안 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앞으로 미국행 승객에 대한 인터뷰와 추가 검색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사 등 업계 비용도 연간 약 2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엄영소 국토부 항공정책관과 다비라조의 미국 교통보안청 보안수석실장은 양국의 우수한 항공보안 수준과 굳건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행 승객 불편 해소와 불필요한 중복 규제 감축 등 양국 간 공동의 이익에 기초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며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상호 인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을 우려하며 도발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은 협상에 유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북한이 대담한 결정을 할 것과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오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향후 수준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해왔으며 심각한 도발 재개를 암시하는 발표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이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 발사체나 핵무기로 미 대륙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심히 곤란한 암시를 해왔다면서 이것이 오늘 안보리 회의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과 발사체 발사를 거론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와 관계없이 지역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길을 찾는 기회의 문을 닫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변곡점에 놓여 있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 등과 같은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북한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오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먼저 한꺼번에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보다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소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이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것과 관련해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적 국방수권법 안에 들어갔다면서 우리의 병력의 급여 인상, 우리 군의 재건, 유급 육아휴가, 국경 경비, 그리고 우주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더는 미루지 마라. 나는 이 역사적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8,500명에서 줄이기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규모를 줄이려면 이 조치가 국가 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입증하도록 한 겁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본회의 표결을 거친 이후 지체 없이 서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윗의 초점은 미군 급여 인상 등을 통한 유권자 공약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